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나무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윤구 강사입니다. 저도 여기 나와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네, 수학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행렬이 다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행렬의 한 볼륨의 한 3분의 1 정도만 추가가 된 상황이고요. 라이트 버전의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행렬을 어떻게 내신에서 출제하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한 바로는 다른 단원과 좀 융합이 되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택형 수학이죠. 네, 수능이 선택형인데 뭐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중3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처음으로 정말 뭐 가형, 나형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단 하나의 시험지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등급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입시에서 2등급을 받게 되면 5등급 제도에서 2등급을 받게 되면은 9등급 제도에서는 3, 4등급 상황입니다. 9등급 제도에서의 학생들은 목표가 3등급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1,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5등급 제도에서 2등급을 받으면 입시에서 좀 어색해질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학생들은 이제는 목표가 1등급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이 9등급 제도에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4% 이내에서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 정말 칭찬받을 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신 5등급 제도에서는 1등급은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그 자녀분들 다 하나같이 목표는 1등급이라고 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 계시는 학부모님도 다 1등급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그 퍼센테이지는 10%예요. 어떤 분야에서 10%에 들어간다는 거 누구나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능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좋아. 그럼 1등급은 필수야. 그럼 1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그럼 저희가 1등급을 받아야 될 내신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수학은요. 일단 평균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평균적으로 50분에 2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2문제 중에 교과서와 시중교재 문제가 한 적으면 3문제에서 5문제 그리고 좀 쉬운 난이도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는 8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요. 그 문제들은 눈에 많이 익은 문제들이고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는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목동과 같은 어떤 그 학군지에서는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부기조라든지 또는 학교 프린트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제공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등급에 관한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욕심을 내셔서 신형 문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창작 문제입니다. 창작 문제를 좀 하기는 하는데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재시험을 본다. 수학에서 뭔가 오류가 났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특히 더요. 그래서 좀 창작을 하신다는 게 조금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플 시너지 처음 선행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푸는 문제집인데요. 강서구 24년 올해 기출이죠.
그 기출 문제에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명도계고 부교재가 맞풀 시너지인데요. 숫자만 좀 변형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정고 기출입니다. 그냥 흐름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그림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저 네모 박스에는 저 표현 그대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 양정고의 가족권을 보시면 제곱으로 표현돼 있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5번 문제 보시면 F0과 F4가 같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양정고에서는요, 저 문제를 제곱으로 표현해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끔 조금 난이도를 높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저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저런 문제, 저런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제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기출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중간고사에서 증명연구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킬러 문제를 배제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킬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재작년 수능에서 표현되어 있는 저 상황, 저거 처음 봤을 때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표현을 그대로 때려 박았습니다. 제가 증명연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서 증명연구를 가르치고 계시는 지인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부교재에 있었냐? 학교 프린트에 있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출제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익숙해지도록 학생들한테 좀 유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건 왜 넣었냐면요. 문제가 길죠. 국어나 영어만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기 네모 박스를 좀 읽다가 보면 저 위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깁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 선생님이나 그 국어 선생님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를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도 EBS 수능 특강이죠. 수능 특강 문제는 고3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파트는 수학2라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을 1학년 기출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0년도 기출이니까 5개년, 6개년의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기 표현되어 있는 분수꼴이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모든 선생님들 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표현만 갖다 집어넣지 다른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윤구는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 그리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개념 설명 완벽해야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 설명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실전 개념도 적용합니다. 경시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정수론 같은 내용도 1학년에서 좀 가르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뭐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변형 문제 만약에 없으면 제가 사서 사는 어떤 루트가 있습니다. 사서 구입해서 그렇게 진행도 하고, 또는 뭐 전국에 있는 어떤 모든 기출 문제 다 뒤져서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교재 다 풀면 좋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중교재 문제를 다 풀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내가 풀린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과목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내 대입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시중 문제 항상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제외하고, 그 어떤 문제지,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이라고 한다면 어떤 되게 복잡한 문제는 좀 제외해주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직접 편집해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모든 문제를 다 풀려요.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문제를 다 풀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전국 단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압축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사는요, 학생들에게 시간을 줄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초점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습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복습을 정말 강조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냥 복습해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복습을 좀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복습을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업 끝나고 제가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학생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가지고 있어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백지 테스트가 되게 효율적인 그런 상황으로 제가 지금 여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업 영상 모든 수업 다 촬영하고 있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복습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좀 수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2배속으로 다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 복습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처음 학원에 들어왔을 때 20문제를 30분 내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문제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수업 전날 밤에 제가 학생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이때 이 친구 집중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비슷하게 돼서 이 학생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 얘 분명히 복습 잘 안 하는 학생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나는 그런 걸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습 테스트를 피드백 주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싶고, 그리고 해설지와 다른 풀이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저는 항상 손글씨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소스는 시중교재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뭐 대치, 목동 제외한 당연히 대치, 그 다음에 중계, 그리고 대구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또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시중교재 문제를 좀 죄송합니다. 복습 테스트를 잘 복습을 하고 나면 보스 테스트 다 모아서 복습을 하고 나면은 시중교재 5건 이상을 푸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어떤 피드백도 받은 상황입니다. 복습에 대해서 저는 고1부터 고3까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고3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표현해 준 건데요. 첫 번째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내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보셨지만 변형돼서 나온 일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런 행동 숙집과 어떤 관점을 복습하는 거다. 이 학생은 정말 제 말을 잘 들은 학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대부분의 목동 선생님들 다 동일하게 진행하실 텐데 수업 끝나고 간단하게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공하고, 그리고 결석에 대한 보강, 그냥 동영상 봐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수업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질문 당연히 받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질문. 학생들이 요즘에 소심한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해서 하면 아이패드나 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건요.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왜 답변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해서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후기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 어떤 느낌,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조성해 줬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손글씨 해설 정말 도움 많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질문도 잘 받아주고 있다. 맨 마지막 보시면은 뭐 다른 학원에서는 혼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용우 선생님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학생 제가 혼낸 적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 그 과거는 좀 미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유튜브로 제가 지금은 개념을 업로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걸 왜 오픈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다 닫아놓은 상황인데, 예전에 개념을 오픈한 상황일 때 그때 제가 거기에 이메일과 카톡을 이렇게 오픈해 놨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연락이 왔지만 학교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되게 민망했던 상황인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저는 이걸로 그냥 강의력은 보상이 됐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계정 수학이 아직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계정 수학의 전문가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내년에 설명회 또 선다면요. 저는 계정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겠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양정고 수업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고등학교가 발표가 되기 전에 대수라는 파트, 수학원이라는 파트, 제가 굉장히 좀 자신 있는 파트인데요. 그 파트를 제가 11월 10일부터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네, 또 대수만 하다 보면은 공통 수학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까봐 2주차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텀이 길잖아요. 그 파트부터는 제가 공통 수학 원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주간지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간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무리 멘트하고 저는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도록 저는 항상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효율이 나게 하려면 저는 항상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조성을 만들어야 되고 저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